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 센수학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볼 건데, 먼저 1차 부등식이 뭐냐? 이렇게, 사실 1차 부등식이 뭔지 중요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1차 부등식 단원을 공부하는데 1차 부등식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뭔데?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 자, 봐라. 7x 플러스 5가 7x 플러스 1보다 크다. 이거 1차 부등식처럼 보이니 안 보이니? 자, 얘는 어떤 부동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이 지금 두 개 있잖아. 얘들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자, 이항을 한번 해볼게. 7x 플러스 5 빼기 7x 빼기 1.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여기 뭐가 남니? 우변에 0이 남지. 이렇게 한 다음에 좌변을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7x 빼기 7x 없어지지. 자, 그리고 5 빼기 1은 4니까 이런 부등식이 되는데, 여기 지금 좌변에 상수항밖에 없잖아. x 1차가 없잖아. x 1차. 그러면은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1차 부등식이 아니야. 자, 왜 지금 쌤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봤냐면, 자, x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1차가 생략돼 있다고 항상 이야기했잖아. 1차가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1차 부등식처럼 보이지만 1차 부등식이 맞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여기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옮겨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좌변에 1차식이 존재하면 1차 부등식이야. 자, 문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 한번 해볼게. 418번 문제를 보면 다음 식이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x에 관한 몇 차니? 2차지. 여기 물론 1차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차수를 말할 때는 항상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지고 몇 차식인지 말하니까 얘는 눈으로 봤을 때 2차식이야. 그런데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해주고 나서 판단하자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두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1x. 자, 우변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바로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동류항이라서 두 개가 계산돼서 사라지지.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것은 11x 빼기 7이 남는데, 11x 빼기 7은 바로 1차식이니까 바로 418번의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준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 1차 부등식이 맞다면, 자, 11x 빼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차 부등식이 맞다면 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을 풀어라. 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의 범위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해는 뭐냐면은 x의 값인데, x의 값. 어떤 x의 값이냐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값이야. 내가 지금 말 굉장히 어렵게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1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좌변에 x만 놔두고, x만. 나머지는 우변에 나머지를 다 모으면 이게 바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게 바로 x 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풀어볼게. 이 1차 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을 우변으로 먼저 이항합니다. 그러면 11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플러스 7이 되지. 자, 그리고 좌변에 x만 남기려면 양변을 11로 나누어줘. 양변을 11로 나눠. 그러면 11하고 11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x는 11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이 x의 범위 11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이 x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11분의 7보다 작은 x의 값을 여기 x에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 말이야. 좌변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야. 0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뭘 하는지를 지금 잘 알아야 돼. 1차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이 x 값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하면은 11분의 7보다 작은 x의 값, 뭐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은 11분의 7보다 작잖아. 걔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7만 남는데 그럼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가 바로 부등식의 해고, 그것을 구하는 게 부등식의 풀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x는 11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려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려면 여기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는데 11분의 7은 한 이쯤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1분의 7이 여기에 있으면 x의 값이 11분의 7보다 작거나 같지. 자, 작을 때는 이렇게 안을 꼼꼼하게 뚫어주고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 같다가 돼 있으면 안을 새까맣게 칠해줘야 돼. 그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붙여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을 붙여주면 사실은 이 값들이 해라는 이야기인데 이 값들이 해야. 근데 여기서부터 화살을 이렇게 그어주면 중복돼서 보기에 불편하잖아. 그래서 화살을 이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에 있는 x의 값들이 다 바로 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422번에 1차 부등식을 풀어라.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고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고, 자, 그리고 플러스 10이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서, 자,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1차 부등식을 풀게 된다. 1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427번에 1차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 위에 해를 나타내어라 라고 하면은, 자,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고 x가 없는 항을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자, 그러면 3x 빼기 6x 그리고 마이너스 5 빼기 4. 자, 3x에다가 6x를 빼주면 작은 거에다 큰 걸 뺀 거잖아. 그러면은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큰 거에 부호를 붙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된다. 6 빼기 3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4를 빼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마이너스 9라고 써도 되고, 헷갈리면 마이너스 5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이 뒤에 있는 애의 부호를 바꾸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그냥 두 수를 더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를 붙여주면 돼. 두 수를 더하면 9지. 공통의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얼마로 나눠야 되니? 마이너스 3으로 나누지. 그런데 쌤이 이야기를 했잖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다 쓸게.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반드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양변을 음수로 나누어 주거나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얘는 얘하고 얘가 약분되고 얘하고 얘가 약분되면 3이 되니까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자, 수직선을 그려서 0, 1, 2, 3 이렇게 한 다음에 3이니까 기준이 3이니까 3의 동그라미를 일단 쳐. 그리고 나서
등호가 있으면 이 안을 새까맣게 칠해. 새까맣게. 그리고 3보다 x가 크다고 했으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화살표를 붙이면은 얘가 바로 이 부분이 이 x의 해를 나타내는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3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는 쌤이 왜 냈냐면은 지금 1차 분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그리고 특히 분모가 있잖아. 분모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무조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누구야? 자, 2로 나눠주면 2고 3이지. 얘들 다 곱해주면 10이지. 그러니까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고 시작합니다. 자, 곱하고 시작해.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약분돼서 3이 되고 얘하고 얘는 약분돼서 2가 되지. 자, 그런데 이 3을 이제 여기 곱해줘야 되는데 갈로를 치고 곱해주고 2도 여기 곱해줘야 되는데 갈로를 치고 곱해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분배 법칙. 자, 곱해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5 그리고 얘는 분배 법칙 해주면 2x 마이너스 18 이렇게 해놓고 자, x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x가 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보다 작다. 자, 이제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하자.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9에다가 2를 더 빼주면 마이너스 11이 되지. 그리고 x 붙여주고 자, 마이너스 18에다가 15를 더 빼주면 더 수가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3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양변을 얼마로 나눠야 되니? 그렇지. 마이너스 11로 나눠야 되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33이라고 쓰고 양변을 음수로 나누어주면 양변을 음수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 자, 부동호 방향 바뀔 때 아까 전에 여기 등호가 있었잖아. 등호가 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도 등호를 포함해서 바뀌고 부동호 방향이 등호가 없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 때 등호 없이 그냥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면 돼. 자, 그래서 얘하고 얘 약분하고 얘하고 얘가 약분되면 3이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점 3개 찍어주는 거는 답 앞에 점을 3개 찍어주는데 읽을 때 그러므로 라고 읽어주면 된다. 그러므로. 답지에 보면 전부 다 점 3개가 찍혀져 있을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점 3개를 거꾸로 찍잖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이건 근데 잘 안 써. 이건 잘 안 쓰고 이건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고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 1차 부등식의 풀이는 x를 포함한 항은 전부 다 좌변으로 보내고 x가 없는 항은 우변으로 보내라. 그리고 양변을 혹시 음수로 나누어주거나 곱해주면 부동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걸 해봤는데 일단은 경계값이 있으면 그 경계값에 동그라미를 하고 등호가 있으면 안을 새까맣게 칠해라. 그리고 x가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x가 크면 오른쪽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